있다. 공개하면서 시작됐어, 이 사건이. 그 다음날.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금방 단순 자살로 끝냈는데 친필 문서가 있다고 하면서 명단 놔돌고 네. 그러면서 방송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읒일보의 비읍 사장 그 명단에 그 양반이 있다고 하면서 장자연 씨의 오빠가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요. 그렇죠. 네, 고발하고 그래서 경찰에 실명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안 한다고 바꿨죠, 다시. 그리고 나서 그 큰 사건인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지읒일보의 비읍 사장이 포함돼 있는데 왜 수사 안 하냐. 그랬다가 명예훼손 당하고 그리고 경찰이 비읍 사장 사무실에 가가지고 30분 있다가 나와서 조사 끝나고 아니 근데 지읒 비읍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오픈됐지 않습니까? 물론 오픈돼서 말할 거예요, 곧. 그러나 이게 더 재밌잖아. 비읍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 조선의 하모시다. 네. 라고 조선일보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방 사장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차 일단락이 된 게, 매니저는 사회봉사 몇백 시간 받고, 그 다음에, 매니저였던 김종승인가요? 네, 김종승 씨는 무슨 행위더라? 가혹행위? 가혹행위인데 페트병으로 머리 2대 때린 걸로 그걸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네. 감옥은 안 가고 이게 1차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SBS에서 다시 한번 터트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다시 한번 시작됐다가 다시 한번 허물어졌죠. 네. 이 SBS 건부터 시작해보죠. 그 전 1차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고 네. SBS 건 가짜다 어쩌다 막 복잡하게 진행됐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전준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저기 감옥에 오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불안하다고 보이는데 뭐 실제적으로 조금 돌출 행동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분이 그 장자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에 자기를 조사해 달라고 분당경찰서하고 성남지청에 자기가 자기를 고소해 달라고 고소를 하죠. 그래서 분당경찰서하고 자기를 조사해달라고 네, 조사해달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장자연과 그 친구 사이고 애인 사이고 나한테 이렇게 고백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붙여가지고 붙였면 200 몇 통인데요. 200 몇 장짜리를 붙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재판 기록에다 남겨놔요. 근데 경찰에서는 애써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그 이종걸 의원 재판 때 변호사가 찾아내서 이게 붙여가지고 문제가 된 거였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여배우가 죽었습니다. 꽃 같은 여배우가 죽으면서 세상에 고발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장호 씨한테 이런 글을 써주죠. 저는 힘없고 나약한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데다가 자기가 왜 돈과 권력의 놀이개로 살아야만 했는지, 왜 내가 여기 술자리 잠자리를 강요당했고 폭행을 당해야만 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고발하고 갑니다. 조선일보 사장과 언론사 임직원 PD들을 고발하고 갑니다. 네. 죽으면서 안티조선 운동을 하고 갑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서 끝에다가 주민등록 번호하고 서명을 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 친필 사인했다고. 네. 이거 고발장을 하고 자기가 고양이를 되게 사랑했어요. 고양이 2마리한테 놀으라고 이렇게 그 벽 타고 놀으라고 줄을 매달았는데 그 줄에 그 목을 메고 우울증 약을 한 움큼 털어먹고 이렇게 자살합니다. 자, 그 사람이 유서를 남겼는데 유언이라고 받아들이는 서류가 KBS에서 보도했는데 보도했을 때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지워져 있었어요. 네. 지워졌는데 이게 재판 기록을 따져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읽어도 되죠? 읽으셔야죠. 네. 자, 읽어볼게요. 어디 갔어? 이거는 김종승 씨, 그러니까 장자연을 성매매하고 접대했다고 했던 사람의 그 성접대. 네,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지워졌던 부분은
꼭 지워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나 2008년 9월경 여기가 지워졌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의 룸사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잠자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서의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첫 문장에 두 번째 문장은 뭐였냐면 그 후 몇 개월 후 김성훈 사장, 김성훈은 김종승이라는 그 매니저의 그 가명입니다. 김성훈 사장이 여기부터는 또 지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의 술접대 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여기까지 지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술접대 자리 여기가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서 저에게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글을 하나 만들고 갑니다. 저기 성접대를 받았다고, 성접대를 하고 그 술접대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그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종수 씨 평소 스포츠조선 전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부르게 해서 오해를 불렀다. 이게 조선일보 그렇죠. 해명이죠. 해명 기사입니다. 자기들 사장이 아니고 네, 스포츠 조선의 네. 전 사장을 그냥 조선일보 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쪽의 대응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서 김종승 씨한테 물어봅니다. 당시 장자연에게 A 사장을 그러니까 이 방 사장을 A 사장을 누구라고 소개했나요? 그러니까 스포츠 조선 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스포츠 조선 사장은 스포츠 조선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네네. 근데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경찰 조서에서 나온 거죠. 경찰 조서에서 나오는 경찰 조서에서 매니저 네. 장자연 씨를 가혹행위시키고 성매매를 시킨 그 매니저에게 네. 스포츠 조선 사장은 어떻게 알려줬냐 했더니 스포츠 조선 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해줬다.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다 네, 이거죠. 네, 그렇죠. 4월 23일 날 그 방상훈 사장이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사박경찰관 경위 권 안무개 씨한테 이 안무개 씨한테 조사를 받습니다. 피해자 신문 조서를 받는데 12장짜리를 받는데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보도로는 35분 걸렸다고 나옵니다. 제가 35분. 이거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기 그 문건을 보면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이 룸사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방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장자연 씨가 쓴 거고. 장자연 씨가 문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경찰이 물었어요. 장자연에게 아니죠. 방상훈 사장에게. 피의자. 이 이야기는 이 조서를 지금 주 기자가 네. 경찰 조서를 가져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경찰 조서 그러니까 경찰이 방상훈 사장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네. 피의자 조서를 쓸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이런 경찰로 질문 부르지 않고 거기 방문한 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언론계에 각하신데 또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경찰이 저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문건을 보면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사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방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서 피해자가 바로 방상훈 방상훈. 사장이죠. 네, 답. 전혀 모르는 일이고 저는 제 도덕성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일보 사주를 고쳐가지고 사장, 여기에 방상훈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생각을 두 번 했네? 네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시 질문합니다. 경찰이 만약에 위 문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왜 장자연이 생전에 이런 문구를 기재한 문서를 남겼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답. 저는 장자연이 왜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경찰이 묻습니다. 만약에 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왜 장자연이 이런 문건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방상훈 답. 저도 이유를 몰라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또 물어봐요. 장자연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뭐도 없는데 왜 굳이 피의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문건을 만들고 죽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어보니까. 문건은 사실이라는 거죠, 지금. 네, 문건. 경찰 확인 결과. 네. 네.
문건을 만들었더니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그 김종승 씨가 자기 매니저 김종승. 자기 이렇게 그 다이어리에 보면 그 2008년 7월 17일 날 김종승 씨를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고 다이어리에 써놨습니다. 조선일보 사장과 점심 식사를 하게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니저는 만났다는 게 이제 다이어리를 통해 나온 거죠. 다이어리를 통해서 나와서 김종승 씨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 물었더니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없다고 드셨어요? 2008년 7월 17일은 제가 LG 상록재단 모임에 참석을 하였는데 장소는 롯데호텔 도림식당에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제 스케줄표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그 핸드폰 번호를 하나 물어봅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아무개 씨가 통보해준 피의자의 그 2008년 휴대폰 전화번호가 010-2484-55땡땡 번호니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께서 예, 제가 사용한 전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한 대뿐입니다. 지금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화가 그때는 한 대뿐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언론사 사장인데 핸드폰을 했는데 그 경찰이 핸드폰 수사를 했는데 9월 한 달만 이렇게 띄어봤습니다. 9월 한 달을 띄어봤는데 경찰에서 띄어본 겁니다. 경찰에 띄어본 전화인데 언론사 사장이면 전화를 몇 통이나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말단 기자는 저 전화를 한 수천 통 씁니다. 수천 통. 저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죠. 네. 저는 수만 통 씁니다. 그렇죠. 우리 방상훈 사장은 명절에 있긴 2008년 9월에 전화를 29통 걸고 6통 받은 게 답니다. 이 전화기가. 과연 하나밖에 없을까? 하나밖에 없을까? 여기에는 의문이 있고요. 텔레파시를 하시나 보죠. 텔레파시. 네네, 텔레파시. 아니, 9월 한 달에 29통을 걸고 6통을 받아요? 네, 명절 동안.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방상훈 이 사장을 음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보통 국회의원들도 저같이 그 말단, 초선 국회의원도 그 전화기를 기본 2개 갖고 다니거든요. 네. 자, 근데. 그리고 한 거에 적은 거는 그렇다고 쳐요. 예. 받는 게 9통밖에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6통. 6통밖에. 그러니까 안 되는 이거는 거죠. 메인 전화가 아니고 그렇죠. 굳이 내가 숨겨야 할 사실이 있는 저 대포폰 6통. 아닌가요? 사모님한테 3통 왔고요. 나머지는 그 조선 IS라는 데서 왔고 그랬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방상훈 사장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009년 4월 23일 날 15시 55분에 들어가서 종료가 16시 30분입니다. 35분 동안 조서를 받았는데 조서가 11장입니다. 4월 23일 날 오후에 조사를 받았는데 4월 24일 날 그 다음 날 10시 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무혐의 나왔죠. 네, 수사 결과를 미친 수사력이죠. 이게 조현오 경찰청장이 그때 경기경찰청장이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여기에서 우리 꼬리곰탕 특검 수사하고 조금 비교해볼래요. 예, 각하의 그걸 BBK 특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 발표 나흘 전에 2시간 조사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그때 1시간은 꼬리곰탕을 먹고 1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삼청각에 삼청동의 삼청각 취한당에서 조사했는데 취한당에서 조사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이 아니라 나중에 언론에 발표가 되니까 더치페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각하 2시간 했는데 우리 밤에 각하는 35분 조사했습니다. 그때도 유장호 씨가 그 문건을 가지고 있을 때 기자들이 다 만나려고 했는데 다 안 만나주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저만 만났죠, 또 제가. 진짜입니다. 100명 정도 이게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장자연 씨의 로드 매니저의 팔목을 비틀어가지고 밤 12시에 문을 열어주게 해가지고 제가 열어줘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조현오 청장이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지금 스튜디오 나가라고 사인 들어왔어.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끝내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거 어차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1차 마무리를 잠깐 짓자고요. 빨리. 1차 마무리요? 예. 제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다음 주에 또 해야 네. 되죠. 네, 어차피 해야 되겠네. 네, 네. 꽃 같은 여자 연예인이 죽어가는 돈과 권력에 왜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조선일보 방사장은 무혐의 35분 만에 끝나고 종결됐어요.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니다.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고 스포츠조선 하나무게 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씨를 가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수사 기록을 봤더니 가명으로 하씨 그 하사장을 하광진이라는 과명으로 4월 15일 날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월 23일 날 방 사장님을 조사했는데 4월 15일 날 먼저 이 사람들이 하씨를 먼저 수사한 거죠. 경찰이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알아. 미리 알고요. 대단한데? 예. 경찰이? 미친 수사력, 미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 수사가 너무 이렇게 그 방 사장님에 대한 매니저 만났어요. 예. 팔 비틀어서. 팔 비틀었어요. 예. 팔 비틀어 가지고 만나서 제가 그 부분을 깔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실어다 준 운전해다 준 한 사람,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갔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우러 왔던 사람들까지 미친 수사력을 보여가지고 다 수사를 했는데 방 사장은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날에 30분 수사하고 말았어요. 제가 저를 수사한다기에 제가 경기청 간부한테 말을 했어요. 아니, 방 사장 수사했어요? 했더니 안 했대. 그러면 근데 나를 가서 수사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으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유언장에 첫 문장 했는데 두 번째 문장은 방 사장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 그날이 그 장자연 씨의 어머니 제삿 날이었어요. 그 디테일은 시간상 다음 주에. 그러니까 방 사장의 아들을 네. 접대했다는 거죠. 어머니 제삿날, 장자연 씨 어머니 제삿날에 장자연 씨가. 근데 방상훈 사장은 그 장자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데 방상훈 사장의 아들은 접대를 받은 것까지는 조사로 나왔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좀 길어서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1차 사건 종결까지 하고 나서 SBS에서 2차 터트린 것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못 1차에서 못 갔어요, 다. 네. 스튜디오를 또 쫓겨나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장자연 그 꽃다운 우리 여배우가 그 죽음으로 세상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그 나 같은 피해자는 더 나오면 안 된다고 유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유서의 첫 줄은 너무 괴롭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줄은 지난번에 말했던 지읒일보 비읍사장입니다. 네. 두 번째 그다음에 그 다음 문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인펜으로 지워진 거를 복원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몇 개월 후 김성훈 사장은 장자연의 매니저였습니다. 그 성접대를 시켰다고. 김종승. 본명은 김종승입니다.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의 술접대 자리를, 이 부분이 지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의 술접대 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라는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승한테 물었습니다. 이 얘기는 경찰이 이제 그렇죠. 비읍일보에 지읒 사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30분 동안 지읒일보의 비읍사장. 거꾸로군요. 30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때 물었다는 거죠. 아니 네. 이건 김종승 씨한테 물은 겁니다. 김종승 씨한테. 근데 자기는 술접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날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지읒일보 비읍사장은 장자연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0분 만에 보통 조서 받으러 가면 우리가 잘 아시죠? 의원님. 네, 저는 15시간씩 그렇죠. 조사를 받아갖고 기본적으로 저기 15시간 하루 만에 끝났나요? 주소하고 4일 동안 받았죠. 4일 동안. 네. 주소하고 이름 적고 그러면 30분 지나갑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꼭 맞습니다. 전세 사냐 월세 사냐 얼마짜리냐 꼭 물어봐요. 우리 가난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 기자님 얘기가 맞는 게 네. 그거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도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이 타자를 빨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인적사항 물어보고 가족사항 물어보면 3시간이면 걸려요. 그렇죠. 근데 30, 종교도 물어봅니다. 네. 종교도. 네, 네. 30 몇 분 만에 이렇게 해결되는. 다 써갔다는 얘기죠. 자, 네, 사실상. 그 조현호 청장이 열심히 하신 수사예요. 신념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자, 근데 조현일보 비읍사장은 일면식도 없고 그 자리에 간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아예 혐의가 없어졌습니다. 네, 무혐의. 근데 예. 지읒일보 사장의 아들은 술접대 자리에 갔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날 조서를 제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본인도 인정하고 지읒일보의 비읍 사장이 누구예요? 조선일보의 12회를 들어보세요. 아니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12회를 들어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사건 조서들을 좀 조합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2008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밤 10시께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룸사롱으로 방상훈 사장의 아들 비읍 씨. 그다음에 한아무개 씨 그리고 김종승 그리고 술집 여정호분과 마담도 동석을 했습니다. 자, 김종승 씨는 그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던 사이라고 했고요. 한국에서 귀국해서는 조선일보 계열사 잡지 회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지 못하다가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날이 말입니다. 장자연 씨의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사장이 네. 그 비읍 아들을 미국에서 만났다. 미국에서 만났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술자리는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사장 아들은 조사도 안 했어요. 조서에 따르고 이렇게 보면 이 술 먹고 했던 날이 장자연 씨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이 여기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장자연 씨를 태워준 운전기사가 있는데 김아무개 씨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이 장자연 씨 어머니 제삿날이어가지고 그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게 되자 장자연 씨가 서럽게 울었대요. 숙소에 있다가 서럽게 울었대요.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 뭘 시키냐면요. 당시 술자리에 가라고 미용실에 보내요. 머리 손질을 해서 술집으로 보내요. 2차 가는 누나들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자석에 가기 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하고 이 머리를 카메라로 찍어 놓으라고 장자연 휴대폰으로 저기 실장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너 머리 사진이나 카메라로 찍어놔. 그러니까 꽃단장하고 기다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회사에. 뭐 안 갔을까봐. 예, 안 갔을까봐. 안 올까봐.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 보니까 회사 차원으로 접대할 때는 이런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게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봐야 된다. 여기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안 나오려고 하니까 머리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가고 싶지 않은 어머니 제삿날 가서 접대를 머리를 합니다. 누가 때렸다고 나와요 거기? 머리는 김종승 씨가 페트병으로 때리는데요. 자, 그날 안 나오려고 했으니까 그 김종승 씨가 얘가 접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데려다가 페트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 1시 22분에 김종승 씨가 장자연 씨한테 직원들 앞에서 말 조심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 조심해. 이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면서 이제 격렬하게 뭐 저항하니까 말을 하니까 데려다가 문자로 때리고 운전기사를 해서 실어다 페트병으로 날리고. 때렸다는 것도 본인의 주장인가요, 사장이? 아니요, 이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승 씨가 네, 내 말은 김종승. 그 페트병 그 때린 물건이 페트병인지 손인지 다른 건지 그걸 장자연 씨는 맞았다고 하는데 그 김종승 씨는 페트병으로 때렸다고 했는데 결국 김종승 씨가 처벌을 받은 것은 페트병으로 2, 3회 때린 걸로 그걸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2, 3회. 나머지는 성접대는 아니고요. 자, 김종승 씨의 조서를 그러니까 페트병이라는 것도 본인의 주장이네요. 그렇죠. 네. 저 기가 막힌 일이 또 나옵니다. 김종승 씨의 검찰 기록 조서인데요. 피해자는 단순히 장자연과 지읒일보 비읍사장의 아들. 여기서 비읍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저기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창들의 말을 증언해 보면 갑자기 예체능계로 돌려서 농구 선수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연세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방우영 씨라고 작은 아버지였죠. 그랬죠. 네, 그랬죠. 예. 근데 이거는 휘문고 그 동창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작스럽게 예체능계로 해서 그 학교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남이고 여기에 나타난 사람은 차남입니다. 차남인데 지금 저기 그러니까 차남이 장자연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그렇죠. 차남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조선일보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차기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단순히 장자연 씨와 방 씨를 소개만 시켜준 게 아니고 장자연 씨를 참석시켜 술접대, 성접대까지 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종승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찰이 그렇게 물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룸사롱에 장자연이보다 훨씬 예쁜 애들이 많고요. 장자연이 배우인데 제가 무슨 그런 접대를 시키겠어요. 그날 조선일보 발행 위클리 조선 홍보 행사 관련해서 인사시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조선일보 홍보에 관련해서 장자연을 인사시켰다. 인사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윤아무개는 여기서 장자연 씨가 같이 접대했던 여자 배우입니다. 신인 배우인데 윤아무개 씨는 경찰에서 3회 진술에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모차르트 가라오케에 갔는데 피의자와 변아무개 대표, 장자연, 윤아무개와 함께 갔으며 다른 룸에 있는 신문사 사장님이 우리 룸으로 왔을 때 소개시켜줬다. 신문사 회장이라는 분은 노래를 할 때 일본 노래를 유창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김종승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장자연 씨와 같이 접대에 나섰던 연예인이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거짓말일 리는 별로 그렇죠. 없겠죠. 그 연예인은 신문사의 회장이라고 표현했군요. 그렇죠. 회장이 1호로 노래를 요청하겠다. 네네. 네. 저기 윤아무개 씨는 2008년 8월 5일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4차례 전수를 했는데 장자연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데 누군가 장자연을 테이블 위에서 끌어내려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그 부분을 만지자 장자연이 이를 뿌리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김종승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춘 건 맞는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재미있게 놀았으며 위와 같은 추행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 있다고 하겠어요. 만일 장자연이 추행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일 때 위와 같이 누군가가 장자연의 그 부분을 만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언도 역시 그 윤모 배우가 했던 그렇죠. 같이 동석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김종승 씨하고 윤모 배우가 있는데 장자연 씨하고 같이 성접대에 나섰던 윤모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는 같이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사실 정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때도 보고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그 성형수술을 해서 그 영화에 단역에 출연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람 사장을 팔목을 비틀어서 이 여자가 얘기를 하게 해달라. 야, 너의 친구가 너의 동료가 죽으면서 한마디 하고 갔다. 근데 그 미친 짓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이게 판명이 났는데 이건 너의 일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장을 설득했습니다. 사장이 좀 지각이 있어서 그 걔를 데려왔는데. 그 김종승 말고 또 윤아무개. 윤아무개 소속사 기획사 사장. 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데려왔는데 고민 끝에 그 윤아무개 배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밝히면 오빠는 저한테 뭐를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오빠는 주진우 기자? 네. 해줄 수 있는 건 없지. 없죠.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 그 윤모 배우가 장자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무섭겠죠. 무섭죠. 네, 나올 그런 얘기를 수가 어떻게 없죠. 합니까? 자, 유장호 씨라고 장자연이 그 유서를 써가지고 만났던 그 매니저가 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장자연과 만나서 들은 내용이 무엇이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장호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장자연이 와서 우는 것을 피고인이 달래줬고 사무실 앞에 호프집에 가서 생맥주를 먹었는데 그때는 피고인이 자연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장자연이 너도 남자니까 솔직하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간다고 하였더니 장자연이
그러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하루에 손님을 몇 명 받아라고 물어서 피고인이 글쎄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받겠고 두세 명 정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연이 한숨을 쉬고 나는 술집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야 하면서 울었답니다. 장자연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누가 성상납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유장호한테 물었습니다. 장자연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누가 성상납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유장호가 대답이 예 그랬습니다. 유장호한테 제가 물어보고 제가 병실에 들어가서 얘기 들었을 때 성상납 부분을 자세히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서 조현호 청장이 너무 열심히 수사를 잘해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히고 있는데 저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꽃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숨을 던져서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그 건강하지 않는 아니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고 최고의 있나 수단을 봅니다. 사용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언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언은요 증거 가운데서 증언 가운데서 가장 진실된 그렇죠. 네.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 효과가 가장 강하죠. 근데 장자연이 써놓고 말해놓고 간 모든 내용은 다 부인됐고 거짓말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증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네. 이거예요. SBS에서 한번 터뜨렸잖아요. 네. 다시 다 죽어있던 사건을. 네. 사실 예. 그때 뭐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뭐 종편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번 치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예. 그랬다가 바로 꼬랑지 내렸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장자연 씨가 써줬다는 200 몇 통의 그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그 장자연 씨 남자친구라는 사람, 전준주라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 네, 대해서 네. 그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었고, 저는 그 법정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변호사들도 그렇고 법정에서 이 사람 얘기를 객관적으로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던 차였는데 SBS에서 흥분하고 그냥 치고 나갔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편지 200 몇 통이 최근까지 그 전준주가 써가지고 내놓은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장자연이 자살했을 때 자기가 내 여자가 죽었다. 나를 수사해주면 내 편지를 수사해주면 될 것이다 하고 경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근데 경찰하고 수사를 해달라고. 네, 경찰하고 검찰은 만나고 나서 이 친구가 좀 돌발 행동을 하고 돈키호테 같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덮어놨어요. 그리고 편지를 저쪽에다 증거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데다 있었던 거를 그때 이종걸 의원의 변호사인 안상훈 변호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몇 가지 우표 같은 사람, 이분이 우표를 감옥에 있으니까 우표값도 조금 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표를 뜯어서 저쪽에다 붙인 그런 흔적 때문에 조작됐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글씨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 수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경찰에서 그냥 덮였는데 편지의 내용이 절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M&A 과정, 그 다음에 술자리 접대 과정, 그리고 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소설을 썼다면 뭐 천재이거나 천재도 노벨 문학상을 뛰어넘는 천재이거나 그렇습니다. 그 당시 며칠 만에 200 몇 통의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 가능성이 적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일간지 신문사 대표한테는 아저씨가 일본으로 복수해주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조선일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신문사 사장, 나쁜 새끼, 감독 새끼, 나쁜 새끼, PD 새끼, 나쁜 새끼, 나 데리고 어디 가고 그랬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다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내용을 상상했었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그 심리 묘사가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 내용조차도 다 무시하고 넘어가서 경찰 수사가 정리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편지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네. 200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우리가 그 편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제가 한번 뽑아서 가져올게요. 네. 그 내용을 보고 그러면 그리고 SBS가 그러면
200통 편지를 들고 내용상으로는 도저히 이게 조작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터뜨리고 나갔는데 네. 검증도 좀 했죠. 조금 그리고 했죠. 그런데 바로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 주저앉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그 부분에 되겠다, 대해서는 SBS에서 방송이 나가자마자 조선일보에서 TF팀을 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전면전이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무슨?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이것들이 우리가 종편 들어가니까 SBS 이것들이 우리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알펜시아 태영이 그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알펜시아 리조트나 다른 태영의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그래서 대주주가 태영이니까. 예. 그래서 하다가 위에서는 뭐 야 우리끼리 왜 그러냐 그래서 그만 하고 이렇게 덮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황은 더 있지만 뭐 지네들 얘기고 그리고 또 뭐 그다지 장자연 그러니까 왜 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말하고자 했던 연예계 간행 그리고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한테 여배우들이 몸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일간지 사장이나 누구한테 놀이개로 살면서 이러고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목숨을 던지면서 했던 장자연 씨의 얘기들은 증언들은 유언은 제로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어제 그 이종걸 의원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지금 한참 좀 소송 중이죠. 예, 공판장에서 재판 중이라고 열리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종걸 의원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종걸 의원이 물기에는 이종걸 의원이 좀 그 힘이 약해요. 이 사건을 의원님이 물었어야 했다. 그렇죠. 전화. 배지를 달고 있었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배우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었다. 그런 차원도 일부 있지만 이건 사실은 조선일보라고 하는 그 삐뚤어진 왜곡된 거대 언론 권력과 맞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자연 사건의 그 죽은 그 사회로 고발하려고 했던 그 여배우의 그런 억울함도 달래주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50년, 6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호도하고 왜곡된 관념을 뿌렸던 그리고 언론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이 조중동과 맞서야 된다. 저는 잘못된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센세셔널하게 딱 한 번 던지고 말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인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달겨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불독 근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뒤가 구리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야 한다. 그게 나다.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런데 이종걸 의원은요. 뒤에 비리가 없는 건 분명한데 첫 번째 전투력이 떨어지고요. 일단 불독이 아니라 그냥 치와와쯤 됩니다. 저는 불독이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료 의원을 죽이는. 아니 이종걸 의원이 어제 딱 저 만났고 왜 만났냐면 이번에 당대표 나가는데 최고위원 나가는데 도와달라.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정봉주를 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자기 입으로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아니 지금 장자연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날 정리해놨더니 또 그래서 이거는 그 이종걸 의원이 문제 제기를 잘 했는데 우리가 이게 사건의 그 볼륨감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의원들 정말 이 독사 같은 의원들 서너 명이 붙어갖고 우리 국회의원 좀 버리자. 이번에 죽자. 이런 각오로 달겨들어야 되는데. 그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뒤에서 신문사가 예. 조선일보가 아니었으면 밝혀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라도. 예. 근데 조선일보다 보니까 싸그리 덮인 거지 완전하게 아무리 증거가 많이 나와도 그렇죠. 다 덮어. 쳐다보질 않는 거야 그쪽을 아예. 증거가 나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장자연 사건의 성격 규정을 우리 청취자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 여자 여배우의 죽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건은 그 배우의 조선일보라고 하는 거대 권력이 있고 또 조선일보가 무너지면 그 동아중앙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 마피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 싸우기 위해서 우리 팀 잘 짜여졌잖아요. 이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취재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고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보가 있고 이게 양쪽에 딱 맞으면
무너뜨리진 않아도 적어도 조선일보에 치명적인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비협- 제일 중요한 문제가 네. 문제가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갑자기 아쉽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내가 갑자기 아쉬워요. 야 이게 아니 진짜 주진우처럼 그 제대로 된 기자와 저처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만나면요 이거 사건 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뒤가 구리지 않나 일단 오늘 집에 가서 좀 조사를 좀 해보고 맨날 걱정하면서 검찰이 두려워. 이건 조선일보가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드러났죠. 드러났고요. 저는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장자연 씨가 만약에 그 살아 있다면은 틀림없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그랬을 것이다. 그렇겠죠. 허위사실 유포로 아마도. 네. 지금 장자연 씨가 써놓은 유언은 허위 사실로 판명됐어요. 검찰에 적어도 의해. 검찰과 경찰과 중요한 게 재판부에서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죠. 다 압니다. 네. 그랬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지읒일보가 어딘지도 알고 비읍 사장이 그랬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오버그라운드에서 기정사실로 어느 누구도 유통시킬 수 없고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예. 오버그라운드에서 다들 이런 거죠. 아니, 이렇게 너무 없는 척 해야 돼. 아니 저는 있는 척 했어요 지금껏. 아니 근데 우리 김원준 총수님이 벼랑간에 느닷없이 지식인의 해안을 보이듯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BBK는 사실이라고 국민들이 다 믿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자들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자연 사건은 국민들이 다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이거 정권 교체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주진우 기자 세상에 오는 거죠. 아니 왜 제 세상이 와요? 꼭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그때도 못 살았고. 거기서 빌붙어 갖고 제 세상도 살짝 좀 만들려고. 정권 교체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좀 부끄럽지도 않은가 몰라요. 그 양반들이 그렇게 조선일보가 무서워서 덮어주는 거잖아. 경찰들도. 맞아. 그러면은 안 부끄럽나 스스로? 아니죠. 덮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덮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위 그 온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취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이고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무척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계속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두려운 거죠. 룸살롱에서 일본 가요를 불렀다는 모 신문사 회장님. 네. 예.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까? 모르지요 저야. 음. 저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지읒일보가 아닌가요 또? 지읒일보 아니에요? 아니, 오늘은 무척 열심히 들었는데. 언론사 중간중간에 사장이 건너뛰고 헷갈리더라고. 언론사 사장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 있어요. 뭐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지읒일보 비읍사장 아들이요 실권을 잡고 있는 차남 그 친구에 대한 그 술자리 정황은 그 주변 아주 정황을 디테일하고 정확하네요. 정황을 보고 같이 갔던 여자나 뭐 그 주변 운전기사 뭐 다 들어보면 확실히 뭔가는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쪽은 조사도 안 했어요. 다른 데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거 못 본 척 하는 거죠. 없는 네. 척 하는 거야. 아니 그 다음날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어떤 자료가 나와도 앞으로 네. 그러면 뭐 없는 척 할 거야. 그 전날 저녁에 가가지고 30분 조사는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면 30분 끝나요. 자, 그러면 판사가 과연 예. 이번에 지금 그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인가. 하여튼 한 합쳐서 한 30억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20억, 15억인가. 근데 판사가 과연 조선일보 손을 들어줄까요? 국회의원 한 명의 손을 들어줄까? 판사들은 조선일보만 봅니다. 제가 만 본다고 하면 거짓말일지도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조선일보만 보고요. 조선일보 판례하고 다른 언론사 판례하고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일보가 현저하게 형량이 작거나 액수가 적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학자들이 조금 더 분석해봐야 되는데 제가 맨날 끌려다니다 보니까 법원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너무 가혹해요 판사들이. 저는 뭐야 저거 시사이 뭐야 저거. 저 나쁜 놈이 그 민사 25부라고 저기 언론사 담당. 아니 생긴 걸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는 앞으로 이제 그 재판 받으러 갈 때
양복도 좀 입고 넥타이도 좀 매고 저는 얼마나 점잖하게 하고 얼마나 깔끔하게 하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재판정에 왔을까? 그 판사들이 가련한 마음으로 자, 이제 자원외교 다음 시간이나 그 이종걸 의원과 조선일보와의 싸움은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질도록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흐트러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도 판결은 나잖아요. 네, 중요한 건 판결은 나는데. 판결은 나는데 정치인으로서 크게 타격을 주지 않고 조선일보에 살짝 명예만 살려주고 하는 정도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렇게 슬그머니 끝나는 사건이 될 겁니다. 판결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런데 이게 화가 나서 아니 이런 네. 거죠. 이게 선거법이 아니거든요. 네.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면 1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 아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 개인 간의 네. 사인 간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지. 뭐 금고 나올 리는 없고. 예, 금고 나올 리는 없죠. 그러니까 뭐 벌금형으로 대충 정리하고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근데 거죠. 저는 그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선일보를 정면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예. 뭐랄까 조선일보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봐요. 판결과 장자연 사건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이 판사는 신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 조항을 가지고만 따집니다. 제가 SBS 한 사장께서 그 안마시술소를 한 60차례 갔어요.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법인카드로 대범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근육이 많이 뭉치신 분인가 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고발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보도를 통해서 고발을 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민형사 소송을 했는데 형사는 제가 쉽게 이겼습니다. 근데 민사 소송을 29억 원을 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29억 원을 했는데 19억 원입니다. 19 하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19억 원을 소송을 했는데 제가 2,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판사가 언론사에서 언론사를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하느냐 했는데 그 재판의 쟁점이 뭐였냐면요. 그날 SBS 오픈이라고 골프 대회가 있어요. 네. 그때 SBS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회장의 아들, 손자, 며느리, 친구들, 정치인들 해서 로비 도구로 쓴다. 이 구조를 썼는데 가장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아들, 손자, 며느리를 회사 돈으로 부른 건 맞는데 걔네들한테 로비를 하진 않았다. 이걸로 졌어요. 걔네들 아들, 손자, 며느리한테. 네. 2,500만 원 배상이에요. 저쪽 변호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네. 그렇다고 해서 이 SBS 사장이 안마실수소를 안 간 건 아니에요. 안마실수소는 다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의 쟁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든 국민들이 좀 그러니까 지켜보고 그거는 다 비켜나가려고 꼼수를 쓰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 판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렇죠. 법과 사실은 양심을 한 번만 생각했으면 기본만 좋겠어요. 생각해주면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네. 계속 열받으니까 장자연 편지 가져오면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로 하고 각하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